오늘은 레노버의 스피커 특화 태블릿 샤오신 패드 스튜디오의 간단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중국 내수판을 직구로 구매 가능하며 가격은 128기가 모델 기준 20만원대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20만원대 중반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먼저 반글화 가능 여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 명 있어서 그거부터 얘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2024년 8월 초 기준으로 반글화는 가능합니다. 반글화 방법은 다른 레노버 태블릿들과 마찬가지로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깔고 데이터베이스 에디터로 시스템 로컬 정보를 바꿔주는 흐름이긴 한데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기 설정에서 영어로 설정하고 부팅을 하면 중국 내수판이니까 당연히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사용할 수 없겠죠. 먼저 설정, 앱 매니지먼트에 들어가서 구글 베이직 서비스를 켜주시고 내장 웹브라우저로 구글에 APK 퓨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라고 검색해주세요. 그 다음에 APK 파일을 다운로드 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팝업이 뜰 겁니다. 여기서 파란 버튼이 안전 다운로드, 오른쪽 위 까만 버튼이 보통 다운로드인데 여기서 안전이 아니라 보통 다운로드 눌러서 다운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받은 파일을 실행시켜서 앱을 설치하는 건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Set Edit을 검색해서 나온 앱을 설치해서 실행해 줍니다. 다른 태블릿의 반글화 설명 찾아보면 시스템 로케일즈 항목을 찾아서 에딧 밸류를 해주면 된다고 하는데 아마 처음 열면 그 항목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플러스 Add New 세팅을 눌러서 시스템 로케일즈를 추가해주고 밸류에는 KO, KR, ZH 라고 입력해 주시고 기기를 재부팅해 줍니다. 그러면 일단 불안전할지는 몰라도 메뉴 등은 한글로 뜨게 되고 더 중요한 건 시스템 로케일 언어가 한국어로 설정이 되면서 다운받은 앱들 내부 언어가 한글이 됩니다. 저도 사실 중국 내수판 태블릿을 반글화해서 써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어찌어찌 됐는데 혹시 앞으로 또 패치 등으로 상황이 바뀌면 검색을 해보든가 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듯 싶습니다. 자, 그럼 기기로 돌아와서 레노버가 샤오신 패드 스튜디오처럼 기기 하단에 스피커 공간을 확보하고 킥스탠드를 단 태블릿을 출시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요가 태블릿 시리즈가 딱 이런 형태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 중고로 구매하고 짱박아 놨던 요가 스마트 탭도 이렇게 생겼죠. 하지만 이 요가 스마트 탭은 생김새에 어울리지 않는 평범한 스테레오 스피커를 달고 있는 반면 샤오신 패드 스튜디오는 중저음 유닛 4개, 고음 유닛 4개로 총 8개의 스피커를 때려 박아 놓았습니다. 물론 20W 맥스 고출력 이런 건 마케팅적인 문구라고 생각합니다만 싸구려 5W 출력 블루투스 스피커보다는 좋은 소리를 들려줄 수 있지 않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과도한 기대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지만 그래도 저음의 풍성함과 공간감 등 측면에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트북과 태블릿보다 더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건 명확합니다. 그러나 3W 곱하기 2 구성을 하고 있는 앵커 사운드코어 포터블 스피커보다 더 좋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각종 디바이스들과 스피커 비교 샘플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awesome controller. You wanted this. Giving cold shoulder. 음질 외적으로 사운드가 마음에 드는 점은 이 정도의 음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기의 떨림은 생각보다 심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를 켜면 다른 기기의 소리를 받아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럼 이 태블릿이 스피커를 제외하면 다 별로의 물건이냐? 특별할 건 없지만 그렇다고 나쁠 것도 없는 태블릿이라고 생각합니다. 20만원대라는 구매 가격을 생각하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먼저 기기의 완성性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메탈 재질이고 특히 이 킥스탠드는 모든 각도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고정이 되며 기기를 거의 완전히 눕힐 수 있습니다. 박스 구성품에 펜은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펜 입력도 지원한다고 하고요. 기기의 무게는 659g으로 11인치대 태블릿이고는 무거운 편이고 스피커의 어쿠스틱 챔버 공간 확보 때문에 두께도 제법 두껍습니다만 스피커 강화를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스플레이는 반사 방지가 안 되어 있는 게 좀 별로긴 하지만 11.5인치 2K 해상도에 90Hz 주사율이라는 나쁘지 않은 디스플레이에 달려 있습니다. 실내에서 쓰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태블릿에는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있으며 하이레즈 음원 감상을 위한 3.5파 헤드폰 잭, 45W까지 고속충전 지원하는 C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8600mAh로 밝기 100%, 음량 중간 정도로 유튜브 영상 재생할 때 약 9시간 반 정도 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 제품의 원가 절감은 프로세서 쪽에서 이루어진 듯 합니다. 미디어텍 헬리오 G99를 사용하고 있는데 각종 보급형 안드로이드 태블릿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보급형 프로세서입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일상적인 사용이나 유튜브 등에서 딱히 버벅이 없이 잘 돌아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굳이 긱벤치 같은 걸로 벤치마크를 해보면 성능이 썩 좋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래픽 성능은 3D 게임을 하기에는 영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미디어 소비용을 생각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스피커 특화 플러스 킥스탠드라는 조합은 솔직히 태블릿 PC의 핵심적인 기능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꿀조합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비싼 태블릿 PC를 사봤자 펜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게 아니라면 혹은 게임용으로 사용할 게 아니라면 태블릿 PC는 책상이나 침대, 무릎 위에 올려두고 미디어를 소비하는 용도로 쓰는 물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급의 스피커와 나쁘지 않은 화면, 각도 조절 범위가 넓은 킥스탠드를 가진 이 태블릿은 내가 지금까지 평생 써본 태블릿들 중 최고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을 굳이 꼽자면 어차피 이건 휴대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컨셉의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화면 크기를 더 크게 만들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거랑 물론 지금도 충분히 좋긴 하지만 더 극단적으로 무게랑 두께를 포기하고 압도적으로 좋은 스펙을 탑재한 제품을 내봤어도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긴 합니다. 여튼 전 별 5개 만점에 4.5개 줄게요. 그럼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